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시장 및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하고 국내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시장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이 모두 하락, 조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좀 큰 폭락으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이 더욱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33% 하락하면서 33,786.6위로 마감되었고요. S&P 500도 0.6% 하락하면서 4,129.79. 나스닥 종합은 0.8%가량 하락했는데요. 12,059.56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보스틱 총재와 그 다음에 블러드 총재, 이어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느 총재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은 있으나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리를 다음 달 더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5%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어떤 매파적 발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은 총재들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주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공행진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미국 내 재고 증가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했는데 최근 이제 배럴당 83달러를 넘었었던 가격이 하락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전일 2.36% 하락하면서 77.37달러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기업 호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주의 어떤 핵심이었던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나스닥의 테슬라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이끌고 있죠. 뭐 테슬라가 이슈를 몰고 다닌다기보다는 이 테슬라의 수장인 머스크가 사업을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전에 장중 9%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1분기 실적 호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일단은 실적은 예상에 부합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9.75%, 약 한 10%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62.99달러로 일단 전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짝 낙폭과대 반동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은 뭐 예상대로 순이익도 83센트 정도, 매출액도 어느 정도 순이 그 실적 예상에 부합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순이익이 아무래도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시키다 보니까 전년 대비 24% 감소하면서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순이익 마진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이스 X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주선이 첫 시험 비행 중에 공중 폭파가 되면서 악재를 동시에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만 들어서 이제 벌써 1분기 전 4월 달밖에 안 됐는데 6차례나 가격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박리담회를 하겠다.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먼저 선봉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진 좀 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좀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해외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 테슬라 차트를 보고 계신데 계속해서
200불 박스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제 이제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또다시 뭐 반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박스를 만들지 않을까. 앞으로 마진은 좀 낮아지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덕에 전기차 관련 타 기업도 동시에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도 7% 빠졌고 리비안도 3% 이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충격, 테슬라의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0.58% 하락해서 166달러로 마감됐고요. 알파벳 A, 구글은 1.07%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105.29달러로 마감. 마이크로소프트는 0.81% 하락하면서 286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화요일과 수요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달려왔던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면서 272.04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고 이슈를 줬던 게 전일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익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화성 탐사용 우주선 첫 시험 비행 중에 공중 폭파돼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 실패를 해야지 또 다른 데이터를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성공적인 비행으로 얼른 머스크는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테슬라가 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주말장을 맞이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운 급락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운수, 장비, 전기, 전자 업종을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하락하면서 2,544.40으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1.91%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주면서 868.82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41% 상승하면서 1328원 20전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개인은 1949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778억 매수, 기관은 840억 매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개인은 2466억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81억 매도, 681억 매도하면서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로 그런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일 테슬라의 폭락 속에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의 종목들이 약세 속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뭐 꾸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주들은 이날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1% 상승하면서 65,500원, SK하이닉스도 1.72% 상승하면서 88,200원으로 마감되었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1.72% 하락하면서 57만원, LG화학도 3.75% 하락하면서 77만원, 삼성 SDI도 2.54% 하락하면서 73만원으로 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2차전지 관련 원소재 관련해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리튬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가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폭이 더 강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3.54% 하락하면서 39만 5천 원, 포스코 퓨처엠도 6.5% 하락하면서 38만 1,500원, 포스코 엠텍도 10.15% 급락하면서 2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최근에 좀 과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자,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연속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7.31% 하락하면서 27만 2,500원, 에코프로도 5.75% 하락하면서 57만 4천원, LNF도 2.42% 하락한 30만 2,5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하락세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더 있었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부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이제 견디면서 점점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날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심기를 좀 건드린 그런 상황인데요.
이날도 중국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하락폭이 컸던 화장품주와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호텔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다가 된통 크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8.13% 하락하면서 61만, 아모레지도 10.43% 하락하면서 37,350원, GKL도 10.42% 하락하면서 18,050원, 호텔신라도 7.95% 하락하면서 78,700원으로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좀 민감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두리뭉실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좀 발언을 하시면서 후폭풍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고개를 들던 주가들이 또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진화를 잘 하시겠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번 주 시장은요, 주 초반에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주 후반에 주말 들어가지고 좀 급냉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몰린 종목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종목들은 조정을 좀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좀 신경을 쓰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추세가 좋은 종목들 따라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용 조심하시고요. 또 신용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증권사에서 신용을 중단시켜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충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